안녕하세요. 웰세드의 김영수입니다. 지난번 부동산 취득세, 그다음 종합부동산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세금의 마지막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지난번처럼 양정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양도소득세에 관심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부동산을 사서 큰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많이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취득세도 완화됐고 종합부동산세도 완화됐는데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도 이제 많이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많았는데 이번에 모두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완화 예정인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선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기본 세율의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2022년 5월 10날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 중과 제도를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원화는 2022년 5월 10날부터 2023년 즉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 배제를 하고자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년간 더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가 유예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 이제 5월 달에 끝날 뻔했던 중과 배제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되는 건 좋기는 한데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했을까? 혹시 이게 더 이제 풀어지거나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까요, 세무사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매년 7월 정도가 되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가우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도 그냥 중과 배제가 된다라고 들었지 좀 더 정확히 이렇게 한시적 중과 배제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었는데 이제 아직은 개정이 확실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님 표현대로 2024년까지 정해져 있으니 이게 나중에 다 풀릴 때까지는 한시적 중과 배제라는 표현이 맞기는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도소득세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좀 징벌적인 과세는 이제 많이 풀린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또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분양 물건들이 좀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붙었다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 관심 가져볼까? 근데 분양권 샀다가 이것도 빨리 팔게 되면 세금 엄청 높다는데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분양권도 이렇게 이제 샀다가 1년 미만이나 아니면 1년 넘어서 팔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좀 완화를 시켜줬을까요? 일단 작년 12월 21일 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단기 매매에 대한 것도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에 양도하게 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무려 70% 세율이 적용이 되고 다 내는 거네요. 그렇죠.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60%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향후 바뀌는 개편안에 따르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5%로 그다음에 1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6에서 45%에 해당되는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6에서 45%가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같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율로 돌아가는 거네요.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1년이 넘게 되면. 그렇죠. 1년 넘게 되면 기존에 중과했던 것들 다 이제 풀어주고 1년만 넘기면 이제 기본 세율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이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 이제 분들은 그럼 도대체 기본소득세율이 뭔데? 라는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기본소득세율이 살짝 조정은 됐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소득세율로 적용이 된다라고 할 때 쓰는 이 기본소득세율을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본소득세율이 이제 근로소득자라든지 개인사업소득자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납부하게 되는 세율이고요. 이걸 또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2023년
2023년에 약간 이제 그 과세 표준이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는 세율을 더 낮춰주는 이런 개편안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진 공제액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세무사님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꿈의 수익이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다가 양도차익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럼 1억 정도 생기면 우리가 지금 적용되는 세율이 이 표에서 보면 지금 35% 세율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35% 세율 너무 비싸죠. 자, 그런데 이 35%에서 지금 누진 공제액을 1,544만 원을 빼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그렇죠. 계산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나온 거죠. 그럼 이게 한 1,956만 원 정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예. 자, 이거 끝이 아니죠. 예. 그렇죠. 또 무슨 세금을 더 내야 되죠? 지방소득세 10%를 더 추가를 그렇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방소득세 10%를 내게 되면 저희가 한 2,156만 원, 51만 6천 원 정도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2,100만 원이 넘는 이제 양도소득세율로 납부를 하시면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얘기하는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양도소득세까지 이제 세무사님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다 마무리해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또 세제 개편안,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또 세금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세무사님을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